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2월 12일 오후 12시 35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95.5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는 단기 저항선을 뚫어주면서 반등 하나 했지만 다음 주요 저항을 뚫어내지 못한 채 하락 다이버전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중요 지지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비트가 이렇게 맥없이 하락한 이유 살펴보면서 4시간 봉상 그리고 일봉상 정말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비트의 현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LBP 지표 비롯해서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와 슈퍼트렌드 지표까지 많은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주요 지지 구간이 어디인지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과 함께 이후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또 눈여겨볼 만한 비트코인 관련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RSI 관련한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많이들 해주시고 계신데 해당 자료는 텔레그램이 아닌 카톡 링크로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RSI 실전 매매법 자료와 함께 차트를 이제 막 보시기 시작한 분들, 기술적 분석이 이제 막 접근하기 시작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차트 설정 방법을 정리해둔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 차트 보실 때 주요하게 봐야 하는 종목, 즐겨찾기 종목이라고 해서 정리해뒀고요. 기본적인 트레이딩 뷰 작도법, 보조지표, 그 외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트레이딩 뷰 관련 지표 5가지도 설명과 함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정리해뒀으니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차트 설정이라고 남겨두시면 자료는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따로 회원을 받고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료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후반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와 토탈 투 차트 그리고 이더리움 비롯한 주요 개별 알트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 분석과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봉 있고요. 지난 영상 찍을 때가 이쯤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보다 더 일찍 오전 중에 앞선 이 캔들 만들어지고 있을 때 텔레그램 남겨드렸었는데요. 지지선 96550, 이 96550은 제가 여기서 떨어지면서부터 잡아드린 지지선이었죠. 96550 아래서 일본 계속해서 낮추면서 하락 추세에 지속하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 올려들 당시 저항받고 있는 가격 97K, 영상에서도 제가 97.1K에서 계속 저항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죠. 이 97K 위로 다음 4시간 봉이 안착해줘야 추가 하락 막을 수 있고 97K 다음 저항인 98.6K 부근까지 도전하러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의 상황을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제가 여기서 텔레그램 남겨드렸고 이후에 97K에 정확하게 안착시키고 난 뒤에 지지 리테스트 하면서 반등 시도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이 구간에서 목표가를 98.6K 1차로 뚫고 이전 고점 100.1K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1K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100.1K 넘겨줘야 하는 이유로 하락 다이버전스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RSI 고점은 올라가고 아직 캔들의 고점은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온 흐름이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전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줘야 다이버전스가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바로 직전 고점인 100.1K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엔 보시면 98.6K 해당 저항 닿지도 못한 상태로 아래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등 올 때 반드시 지지하면서 올라와 줘야 한다고 했던 이 97K 여기 아래로 빼면서 큰 장대 음봉을 만들어버렸죠. 어제 비트가 이렇게 맥없이 하락한 이유는 미국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최신 입장을 냈는데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고 미국의 경제 또한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물가가 완벽하게 잡혔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시장에 깔려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신중히 해야겠다라는 스탠스를 다시 한 번 더 피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연준 의장이 봤을 때는 현재 미국 경제가 워낙 안정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금리를 서둘러서 내릴 이유가 따로 없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투자시장의 차트는 현재 시장 상황, 경기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만 해도 얼마 전까지 최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죠. 나스닥 차트도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각국의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면서 사상 최고점을 찍었고 이후에 급락하는가 싶더니 다시금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서 매달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미국 달러 인덱스 차트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가고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고요. 단적으로 원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 것만 봐도 지속적으로 큰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정치 행정적 상황에 따라서 원화 대비한 미국 달러가 과도하게 높아진 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인 2024년 12월 이 전까지도 미국 달러는 그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파월 의장이 하려는 말은 이렇게 경제 상황이 괜찮은데 이렇게 안정적인데 그리고 고용시장도 꽤 탄탄한 상태인데 서둘러서 급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로 페드워치 보시면 3월 19일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96%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수치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5월에도 금리는 내리지 않을 확률이 더 높고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6월과 7월에 금리가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과 가능성이 컸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예정 시기가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7월도 43.5%, 41%로 거의 비슷한 수치죠. 9월쯤 돼야 금리가 확실하게 인하될 것이라는 수치가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물론 이 수치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치가 계속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월달 금리는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7월과 9월쯤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더 꺾이면서 비트가 아래쪽으로 흐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되죠.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파월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계속해서 내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장의 전망은 2.9%입니다. 이전 물가 상승률이 2.9%와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저녁 10시 반에 발표되는 물가 지수가 2.9%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보다 더 낮게 나오면 시장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2.9%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물가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다시 말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지만 않는다면 시장 예상치보다 더 떨어진 수치가 나오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만 해도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캔들이 약간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전부터 계속해서 잡아드렸던 여기서도 잡아드렸던 구간이죠. 이 흰색 네모박스 구간 여기서 1차로 받아줄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88.8K 부근 80K대 후반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보다 더 빠지더라도 1차로 92K 부근에서 2차로 80K 후반에서 받아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청산맵입니다. 2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현재 가격 기준에서 가장 가까이의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이 94.6K에서 94K 구간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롱 포지션 물량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아래에도 보시면 밝은 색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약 92K에서 91.78K 정도까지 유동성이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아래에서부터는 색이 어두워지면서
유동성이 많이 없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청산매별 보는 기준을 1개월 단위로 좀 더 늘려서 보게 되면 현재 가격 기준 아래로 밝게 보이는 구간이 94.4K에서 87.5K까지입니다. 이 87.5에서 6K, 이 구간 아래에서부터는 유동성이 확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금 롱 포지션이 많이 들어와 있는 구간,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는 구간은 79.3K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트가 80K대에도 많은 지지가 있는데 여기를 한 번에 다 뚫고 70K대로 바로 진입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빠지더라도 90K대 초반에서 80K대 후반까지 빠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본 김에 위쪽에 있는 유동 물량 구간도 살펴보면 1개월 기준에서 봤을 때는 107.5K에서 108.3K부터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숏 포지션 물량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2.7K부터 숏 포지션을 대량으로 청산시킬 수 있는 숏 스퀴즈가 날 수 있는 구간이 102.7K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숏 스퀴즈가 나기 시작하면 106.7K에서 107K대 초반까지 비트가 상승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K대에서 1차로 80K 후반대에서 2차로 지지받아줄 것이라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전 차트에서 주요하게 지지받았던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간에서 저점 다지고 고점을 차례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경신했습니다. 이후에 빠지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구간에서 저점 다지고 한 번 더 고점을 경신했고요. 얼마 전에도 해당 구간에서 크게 반등이 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 92K 라인 유의 깊게 보고 있고 약간 좀 더 빠진다면 80K대 후반까지도 아래꼬리 그리러 내리러 올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2K 구간은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는 지지 경계와도 중첩되는 구간인데요. 먼저 슈퍼트렌드 지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슈퍼트렌드 지표는 초록색, 즉 현재 구간이 강세 모멘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경계는 제가 말씀드렸던 흰색 네모박스 구간, 그 중에서도 92K 부분과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92.3K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봉상 볼린저 밴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양 끝단이 중요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보시면 일봉상 볼린저 밴드의 하단 밴드가 제가 잡아둔 흰색 네모박스 구간과 중첩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을 켜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이동평균선에서 120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파란색 선인데요. 92K 부근에 거의 다다르고 있죠. 그럼 약간 복잡하실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지표를 모두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 여기에 있죠? 파란색 선. 위쪽에 있는 파란색 선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 밴드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 슈퍼트렌드 지표의 하단 경계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 선, 이게 일봉상 120선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한쪽으로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흰색 네모 박스가 제가 일전부터 계속해서 잡아드렸던 중요한 지지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월봉상 이전 고점을 이은 고점 상승 추세. 확대해서 보면 그 상승 추세의 지지가 이렇게 1차로 92K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88.8K에서 87K 후반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80K대 후반에는 주봉상 20선이 올라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보시면 현재 기준 정확하게 중첩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과 내일,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내일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금리 결정에는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 발표되는 CPI가 더 중요하단 말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오늘과 내일 양일간 여기 92K를 안 찍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92K와 더 떨어져서 80K 후반까지 찍는다 하더라도 전 여기서 반등이 나와줄 거라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주봉을 켠 김에 보시면 비트가 계속 하락하니까 비트 이제 시즌 종료된 거 아니야? 이제 정말 저기 70K까지 그냥 직행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들이 시장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봉상 보시면 실제로 비트는 거의 횡보 구간에 있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상승 추세 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지 않다는 점 차트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큰 상승 속에도 이렇게 작은 조정은 언제
언제나 있어 왔고요. 여기도 보시면 조정, 이런데도 조정이 계속 있었잖아요. 큰 상승 흐름 속에서 작은 조정 흐름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길고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조정은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피하는 게 맞겠지만 아직은 하락장이라는 것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비트코인에 관한 뉴스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의 포트폴리오 트래커를 트위터에 게시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게시물이 올라오고 나면 여지없이 그 다음 주나 머지않아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추가 매수 소식이 들릴 거라 전망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다음날 마이클 세일러는 정말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7,633개 비트를 약 7억 4,200만 달러에 구매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번 비트 구매의 매수 평단가는 97.2K 정도라고 합니다. 이로써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47만 8,740개에 달하고 구매 평균가는 65K라고 하네요. 마이클 세일러는 여전히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대량의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비트코인 고래, 일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메타플래닛이라는 곳에서 2026년까지 비트코인을 약 2만 1,000개까지 구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트위터에 메타플래닛의 이런 행보를 리트윗하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메타플래닛의 주가를 강조했는데요. 마이클 세일러와 메타플래닛과 같은 큰 비트코인 고래들에 대한 뉴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가상화폐를 선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군으로 비트코인과 함께 리플, 솔라나, USDC 등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보도인데요. 사실 지금 이때 1월 20일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었는데 이때부터 비트가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쭉 하락하고 있는 이유로 트럼프의 입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코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취임식도 끝났고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도 늦어질 걸 감안하면 시장에 이렇다 할 큰 호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강력한 게 남아있죠. 바로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행정명령입니다. 근데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어떤 알트코인들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추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만간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리플과 솔라나 대표적인 미국 코인으로 잘 눈여겨보고 계시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USDC입니다. 현재 우리가 코인을 매수 매도할 때 보편적으로 가장 넓게 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USDT죠. 근데 USDT는 중국계 코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중국계 코인인 USDT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USDC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트럼프 코인도 있고 멜라니아 코인도 있고 봉크도 있고 뭐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은 반드시 USDC를 이용해야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보이시죠? 작업을 통해서 USDT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 장악력을 본인들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C로 가져오겠다라는 큰 그림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은 꾸준히 USDC 발행을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9월이죠. 2025년 올해 들어서 1월 그리고 이번 달인 2월 1일 신규 발행 기사가 계속해서 뜨고 있었고요. 이 USDC는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더 USDT와 그 활용도나 역할이 똑같습니다. 코인을 사고 파는데 USDT나 USDC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비트코인 비롯해서 알트코인들이 아래로 쭉 계속 빠지기만 할 거라면 왜 과거부터 올해 들어서도 이번 2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대규모 USDC를 발행하고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플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바로 리플을 살 수가 없죠. 거래소에 캐시를 이체시키고 거기서 USDT를 사서 리플을 사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리플 비롯한 모든 알트코인이 나락갈 거라면 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격인
USDC를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을까요? 신규 발행한다는 말은 앞으로도 쓸모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위쪽은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은 USDC의 공급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USDC가 이렇게 많이 발행된 뒤로 저점을 찍고 이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비트가 쭉 하락하면서 최저점 부근에 있을 때 USDC 발행량이 엄청나게 늘면서 이후 비트는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기 시작했죠. 이번에도 보시면 많은 양의 USDC가 신규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과 USDC의 신규 발행량, 두 차트 간의 상관관계를 앞으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비트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비트는 4시간 봉상, 이전 고점들을 이은 하락 추세와 이전 저점들을 이은 추세 지지, 중첩 구간에서 지지받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도 강력한 지지 구간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더 아래로 빠질 시에는 이전 캔들이 지지받아 주었던 해당 지지선이 92.3K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근거들을 바탕으로 한 현재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가 뚫어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저항은 97K에 있습니다. 97K 뚫어내고 안착시키지 못한다면 아래쪽으로 더 빠질 가능성 크겠고요. 1차로 흰색 네모박스 구간 93.6에서 92K에서 1차 지지 형성되어 있고 더 아래로 빠진다면 80K대 후반 88.8에서 87.6K까지 지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비트가 여기서 더 빠진다면 RSI의 저점과 캔들의 저점이 괴리를 보이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예를 들면 캔들의 저점은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RSI의 저점이 더 아래로 빠져 있다거나 혹은 캔들의 저점은 더 아래로 빠졌는데 RSI의 저점은 많이 빠지지 않고 위쪽에 머무르고 있다거나 이렇게 캔들과 RSI 간에 저점 괴리가 나타나면 그건 상승 신호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여기서 보셨죠? 캔들은 아직 빠지지 않았는데 RSI의 저점은 아래로 더 빠졌다. 저점 간의 괴리가 있은 후에 크게 반등했습니다. 이후엔 어떻게 됐죠? 캔들의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이렇게 쭉 빠졌는데 RSI는 고점을 더 높였습니다. 캔들과 고점 간 괴리는 가격 하락을 암시합니다. 일봉으로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고점 올라갔는데 RSI 고점 아래로 빠지면서 이후 비트는 조정을 이어갔고 여기서도 저점은 빠졌지만 RSI의 저점은 거의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고점은 약간 더 높였지만 RSI의 고점은 그만큼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면서 고점 간 괴리가 다시 한 번 더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로 쭉 흘렀고요. 아직 RSI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실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무료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영상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보분들을 위해서 차트 설정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트 분석할 때 이런 도구들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기본적인 설명과 사람들이 차트 분석하면서 가장 주요하게 보는 지표 5가지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차트 설정이라고 남겨두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상황 보면서 말씀드린 지지 잘 지키는지 그리고 97K 잘 돌파하고 상승한다면 위쪽에 있는 저항은 어디쯤에 있는지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롯해서 토탈2 차트 그리고 테더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테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 차트 일봉으로 보시면 잡아드렸던 두 구간 4.47과 4.75죠. 4.47 위에서 지난주 주봉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4.75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올라갔다가 아래로 빠지더라도 4.47 해당 구간에서 지지받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테더는 더 상승한다 하더라도 4.75를 넘기지 않은 채 마감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와 동시에 이전 고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62% 중요한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죠. 62% 위에서 안착시키면 65.65까지 열린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영상에서 주봉상 봤을 때 캔들의 고점은 올라갔는데 RSI의 고점은 그만큼 올라오지 못한 고점 간 괴리가 보이고 있고, 이건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쭉 빠져주길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봉으로 보시면 다행히 62% 저항 받으면서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런 저항은 제가 주봉 단위로 잡아뒀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동안은 해당 구간 잘 눈여겨서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토탈 2 차트 보겠습니다. 잡아드렸던 지지 구간 1.07에서 1.04, 여기서 아래 꼬리 말고 올라가 주면서 하늘색 네모 박스 잘 지키고 있는 중이죠. 정확하게 하늘색 하단에서 지지받고 올라주고 하늘색 상단에서 저항받고 약간 빠지고, 이 구간 잘 지켜줄 수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라고, 만약 아래로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흰색 구간 터치하러 올 가능성 높겠습니다. 이 중간 지지나 아래쪽 지지 필요하다면 다시 잡아서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별 알트 차트 간단하게 볼 텐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정말 중요한 라인에 와 있습니다. 주봉상 삼각수렴 그 끝 마지노선에 와 있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노란색 선을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가격 2,600달러 여기를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 분석 말씀드릴 때 2월은 개인 투자자들 많이 털어내는 개미털기 움직임, 그런 속임수 많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더리움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끝단에 와 있고, 보통 이더리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빠지면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비트 차트를 보나 이더리움을 보나 아니면 다른 알트 차트를 보나 지금 거의 상승할 수 있는, 차트 계속 살려갈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에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렇고 다른 알트 차트들 보면 거의 마지노선에 다 와 있고, 어떤 차트들은 마지노선을 뺀 차트들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월 말까지는, 월봉까지는 확인을 해야 앞으로 시장이 좀 더 흐를 것 같다, 아니면 조금 더 개미 타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거를 2월 월봉이 마감돼 봐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처럼 마지노선에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알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 노란색 선을 잘 지키고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 선 안에서 종가 마감하려고 계속 애쓰는 모습인데, 오늘 CPI 발표 이후에 비트 움직임에 따라서 알트코인들 움직임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더리움은 일단 2,600달러 지키고 빨리 3,000달러 위로 올라와 줘야 합니다. 3,000달러 위로 올라와 줘야 그래도 다시 차트 만들어 가려고 하는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600달러 아래로 빼버리면 차트 살려나가는데 시간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플은 일봉으로 보시면 중요한 구간에서 저항받고 있죠. 3,800원. 일봉상 고점 계속 낮추고 있는데, 이런 삼각형 구간 아래로 빼기 시작하면 쭉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고, 3,190원 아래에 있는 지지는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리플 지지라고 남기시고 자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잡아드린 이 세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800원 위에서 안착시키거나 더 오르는 움직임 보이면 중간 지지와 중간 저항 분석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솔라나는 여전히 195에서 193달러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4시간봉으로 보시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캔들 고점은 빠졌는데 RSI 고점 올라가는 하락 다이버전스 관찰된 뒤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파란색 선 193에서 195달러 주봉상 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봉과 그 전 캔들은 193에서 195달러 터치하더라도 마감은 다 위에서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터치하고 아래로 빠지더라도 종가 마감은
위쪽으로 올라와서 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솔라나 역시 리플과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지지 정리해둔 자료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지지라고 남겨주시면 알트들 지지 정리해둔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외에 알트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이름 적어주시면 해당 알트 분석해서 지지와 저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인링크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체인링크라고 남겨두시면 분석하는 일자 기준 주요한 지지와 저항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제가 차트 보면서 특별하게 코멘트 드릴 부분은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게시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95.8K 부근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반 미국 CPI 발표에 따른 변동성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